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중국의 바이진사 티스렐리 주맘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 데이터 평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캔서 이제 네트워크에 올라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바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이제 설립돼 중국 북경 쪽에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존 V 이제 오일러 대표와 이 샤오둥 왕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제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어서 2016년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고 홍콩 증시에도 2018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R&D 쪽에 상당한 어떤 역량을 가지면서 주로 이제 고형암, 혈액암 쪽에서 항암제 쪽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3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브룬키사라고 하는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치료제를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도 IR을 할 때 이 베이진사의 어떤 주가 상승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설립 이후에 R&D를 중심으로 하고 항암제 라인을 하기 때문에 HLB와 이제 방향성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지금 30개 이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R&D 인력 자체가 한 3,000명 정도가 넘으면서요. 자체적으로 임상을 할 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이제 글로벌의 이제 지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바이진 코리아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브루킨사가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대충 이게 저점에서 이제 고점 대비로 보면 한 3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제 상장 이후에는 이제 최고점까지 4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이제 코로나 이제 절정기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 빠졌다가 다시 100%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도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20조 이상 정도가 됩니다. 한참 때는 한 40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요거는 이제 HLB의 이제 IR에도 이제 40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주가가 이제 2배 이상 올라가면서 3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들을 이제 비교 대상을 하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킨사 허가 이후에 또 이제 2020년도에 지금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티스렐리 주맙 관련된 중국이 사실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조금 많이 밀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뭐 림프종 이후에 요로상피 세포암종 뭐 중국 쪽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 신청까지 지금 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폐암, 간암, 식도암, 위암, 적응증이 뭐 9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계속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노바티스가 이제 그 판권을 인수해서 이제 진행을 뭐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임상 이상에서는 이 가산 아부알파 교수도 상당히 이제 이 베이진사의 티스렐리 주맙 관련해서 관심이 좀 여기도 좀 높았습니다. 뭐 대식세포에서 식세포 이제 작용 관련되는 부분을 뭐 감소시켜 가지고 T세포에 뭐 이 반응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 베이진사는 이제 암전에서도 투자를 3조 이상 투자할 만큼 R&D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이제 에스모에서 삼성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캔서
네트워크인가요? 여기에 이제 온콜로지 이제 저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0월 28일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돼서 레셔널 301 관련되는 임상 33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이 티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잠재적인 프론트라인 트리트먼트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도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치료제로 잠재적인 어떤 부분을 보였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를 보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어떤 그 가능성이 얼마만큼 이제 비교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티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병용이 아니라. 그래서 비교 대상인 것은 바이엘의 소라페닙입니다. 대부분 소라페니까 이제 비교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니까 마찬가지로 비혈등 관련되는 부분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소라페닙의 이제 어떤 데이터를 뭐 압도적으로 안 돼도 비혈등 정도의 어떤 효과만 내더라도 1차 치료제로서의 어떤 부분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어떤 이 데이터들은 얼마만큼 이제 탁월한지를 또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난 그 인피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우월성을 이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난 인피리어,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는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OS 값, 생존 기간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티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소라페닉 관련되는 부분이 단점이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반응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OS 값은 몇 개월 정도 앞서게 이제 나왔습니다만 반응률 자체가 원체 낮았기 때문에 렘바티닙이 비혈등성으로 반응률을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ORR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라페닙 입장에서 비교를 할 때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1차 지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OS 값에서는 비혈등입니다만 ORR 관련되는 부분을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소라페닉 관련되는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비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중간 OS 값이 15.9개월이죠. 소라페닉 관련되는 부분은 14개월이니까 소라페닉보다 이제 1.8개월이 늘어났으니까 비혈등하다는 부분은 이제 요 값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난 인페리어티니까요. 그러니까 OS 값이 15.9개월이니까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20개월 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진짜 이렇게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R 관련되는 2차 지표에서 ORR이라든지 DORR이라든지 DCR 관련되는 부분들에 비해서도 소라페닙보다 이제 좋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어떤 2차 지표에서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자체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FS 값은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소라페닙이 이제 3.4개월인데 비해서 여기는 2.1개월밖에 안 나왔으니까 PFS 값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로진이 좀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암이 이제 재발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소라페닙이 3.4개월인데 여기는 2.1개월인데 이런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이제 ORR과 비혈등 관련된 OS 값만 좋아도 이렇게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파인딩한 어떤 이제 여러 이제 지표들을 해서 데몬스트레이터 티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잠재적인 어떤 1차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으로 이렇게 뭐 보여준다는 것을 이 임상의 어떤 저자들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평가를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오픈 라벨로 진행되었고 다국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요 이제 레셔널 301 관련되는 임상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보시게 되면 674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보다는 그 임상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342명은 티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 처방받고 332명은 소라페닙으로 이제 배정받아서 되었던 거고, 여기도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상 반영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형태의 어떤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임상 이상의 이제 가산 아부 알파 이 교수가 참여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표했고, 3상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의 값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내년 승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들이 또 비교로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후발주자들이라든지 경쟁 상대의 어떤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 값들을 평가받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또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